배철현님의 시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굴, 환상과 공포가 함께 존재하는 매혹적인 공간. 모든 동굴은 거룩하다. 동굴은 환상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는 거룩의 의미를 신비, 전율, 매혹으로 가득 찬 반짝임이라고 말한다. 동굴은 인간이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머물던 어머니의 뱃속이며 세상을 떠날 때 들어가야 하는 무덤이다. 그러므로 동굴은 생명이 창조되는 공간인 동시에 소멸과 죽음의 공간이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은 두 동굴 사이에 존재하는 정거장일 뿐이다.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동굴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그 과정은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하고 고단하다. 독일의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조크는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더 유명하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동물, 경치, 그리고 우주 안에 숨어있는 성스러운 질서다. 그는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숭고함을 찾아 헤매는 여정과 그 여정에서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탄식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의 영화는 철학적 논고이자 환상적 시이며 인간에 대한 탐구이자 기이한 꿈이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신비하고도 사색적이다. 헤어조크는 영화를 만드는 예술적 창조 영역과 인간됨의 영역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영화는 우리를 거대한 원형 경기장 안으로 인도해 그 한가운데 서게 한다. 그럼으로써 초라하지만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1994년 장마리 쇼베를 포함한 3명의 동물 탐험가는 벽화로 가득한 동굴을 발견한다. 프랑스 남부 아르테슈에 위치한 동굴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일 것이다. 동굴 속 벽화들은 기원전 32,000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그 유명한 라스코 동굴 벽화보다 1만 5천 년 이상이나 오래됐다. 인류가 남긴 이 최초의 예술작품을 촬영한 사람이 바로 헤어조크다. 그는 동굴 촬영에 대한 프랑스 문화부의 예외적인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쇼베 동굴은 인류가 잃어버린 최초의 성당이다. 헤어조크의 영화는 잃어버린 꿈의 동굴은 이 성당의 심오한 신비에 대한 성찰이다. 현생 인류의 조상인 크로마뇽인들은 이 벽화에 동물들을 그려놓았다. 동굴 벽화에 인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선사시대 예술을 보면 크로마뇽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 같다. 32,0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정지해 있던 벽화 속 동물들은 헤어조크의 카메라 빛을 받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2010년 봄, 헤어조크는 3명의 카메라 감독과 함께 하루 4시간씩 엿새 동안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헬멧을 쓴 채 너비 60cm, 길이 400m의 미로를 따라가며 촬영을 감행했다. 무화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이었다.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의 동굴 속은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복잡한 미로와도 같다. 빙하시대 눈사태로 큰 바위가 동굴 입구를 막은 덕에 벽화들은 거의 원형 상태를 유지했다. 동굴 벽과 천장에는 말, 곰, 들소, 콧불소 그리고 지금 멸종된 동물들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 헤어조크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 3D 카메라로 이 신성하고 거룩한 장면들을 담아낸다. 크로마뇽인들은 어쩌다 이 지하 동굴로 내려갔을까? 그리고 왜 동굴 벽에 동물 그림을 그려놓았을까? 헤어조크의 3D 카메라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이 좁고 어두운 동굴 내부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그림 속 동물들의 다리는 신기하게도 4개가 아닌 8개다. 보통 질주하는 말을 보면 다리가 8개로 보이는 환각에 빠지곤 한다. 이런 이유로 벽화를 그린 크로마뇽인 역시 헐떡이며 질주하는 말의 다리를 4개가 아닌 8개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동물의 다리를 8개로 표현하는 전통은 이후에도 찾아볼 수 있다.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부조물에도 황소다리가 6개나 8개로 표현되어 있다. 헤어조크의 3D 카메라는 생명의 역동성 혹은 질주의 운동성을 표현하는 마술상자다. 동굴 속 벽화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최초의 프로토 시네마다.
쇼베 동굴은 인간 영혼의 탄생의 순간을 담은 숭고한 재단이다. 애초 영화의 주인공은 벽화 속 동물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을 보는 우리로 바뀐다. 동굴이 가져다주는 오싹하고 수산한 분위기는 헤어조크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표현이다. 그는 전에도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즐리맨의 회색곰을 카메라에 담은 적이 있다. 영화 속 회색곰은 은밀하면서도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 세계는 신기하게도 낯설지가 않다. 하지만 낯설지 않은 이 세계는 헤어조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꿈꾸는 환상의 공간이다. 헤어조크는 3D를 통해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세계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경험하지 못한 이 세계는 점차 내 안에 숨어있던 원초적인 환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들이 그린 이미지는 신비롭기 그지없다. 생생하고 아름다우며 군더더기가 없다. 이 이미지들이 그려진 지 수만 년이 지난 지금 동굴에는 수많은 종류석과 석순이 자라나고 분홍색 방해석이 가득 차 있다. 동굴 바닥은 수정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거린다. 다이아몬드 같은 추정물에 둘러싸인 곰의 해골은 죽음의 예술가로 불리는 데이먼 허스크의 다이아몬드 해골만큼이나 눈부신 빛을 발한다. 이 영화의 주제는 묵상이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쇼베 동굴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침묵을 강요하며 거의 종교적인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펼쳐지는 말, 곰, 콧불소의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가 우리의 정신을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동굴 입구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커다란 바위는 동물의 두개골로 장식되어 있다. 이 바위는 아마도 제단의 역할을 했으리라.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이나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에 있는 카바 바위처럼 동굴에 그려진 동물들은 다름 아닌 인간의 제2의 자아다. 맨 안쪽에서 발견된 종류석에는 반인반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로 불리는 조각상처럼 통통하고 성적 매력이 넘치는 여성을 황소가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구석기 시대 인류는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이란 인간과 동물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말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칼라하리 부족들은 지금까지도 원시적인 사냥을 한다. 이들은 독을 묻힌 화살이나 창을 이용해 동물을 사냥한 뒤 절규하며 죽어가는 동물을 붙잡고 함께 절규하는 의식을 행한다. 칼리아리 부족민들은 인간과 동물, 사냥꾼과 사냥감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라고 생각했다. 둘째는 투과성이다. 크로마뇽인들은 쇼베 동굴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저 너머의 세계, 즉 사후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존재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은 순간을 살면서도 영혼을 경험하려 시도하는 영적 인간이다. 일찍이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폰 린네는 인간을 지혜로운 유인원이라는 의미의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인류의 지식은 날로 늘어나는 반면 지혜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천재성은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세계가 우주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 신비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름은 호모사피엔스보다 호모스피리투알리스가 더 어울릴 것 같다. 쇼베 동굴의 벽화는 빛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등장한다. 이 어두운 구석에서 종교와 예술이 탄생했을 것이다. 헤어조크는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어떻게 인류의 정신이 탄생했는지를 조망한다. 그에게 영화란 영적 추구의 과정이자 산물이다. 카메라가 뿜어내는 빛은 벽화가 그려진 동굴의 물결을 따라 움직이며 왜곡된 형태를 만들어낸다. 동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8개의 다리로 달리기 시작한다.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은 동굴 속 벽화를 감상하게 만드는 도구다.
영화를 보는 이들은 이 거룩한 공간에서 저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는 동시에 황홀이라는 진실과 마주한다. 문득 나는 이런 동굴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크로마뇽인들이 드나들던 동굴처럼 침묵으로 가득 찬 이런 공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부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묵상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제3의 눈. 이른 아침마다 나는 집을 나와 근처 호숫가로 향한다. 매일 이른 시간에 신발끈을 동여매고 대문을 나선 일이 귀찮기도 하지만 산책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을 상상하면 설레이기도 한다. 거룩이란 일상에서 탈출해 낯선 오감으로 세상을 감지하는 연습이다. 호수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잔잔히 일렁인다. 아침 호수는 한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지만 마치 모든 게 정지된 듯 고요하다. 호수는 웅장한 천상의 거울이다. 온 세상을 비추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무심하다. 자신은 오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가끔씩 날아간 핫과 두루미를 비출 뿐이다. 순간 나는 그 잔잔한 거울 위를 유영하는 나를 발견한다. 샤갈의 그림, 도시 위에서처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것. 나는 환희에 가득 차 내가 하늘에 있는지 물에 있는지 잊고 만다. 나에게 호수는 묵상이다. 매일 아침 내 마음은 거대한 자연의 비밀을 훔쳐보는 관객의 기쁨으로 넘쳐난다. 인간의 언어와 숫자는 이 벅찬 감정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통적인 철학이나 종교, 수학의 표현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감동이다.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벅찬 감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호수는 일상이